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의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앞으로 좀 긴 시간 동안 한두 달 좀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생활과 그리고 영양소 관리를 통해서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수치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연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절대로 이거는 치료할 수 없다. 그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는 그 코드의 그 프레임에 딱 갇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인가요? 지난 시간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관리하셨으면 좋겠는 영양소에 대한 그 영상을 좀 보내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댁에서 가지고 계시는 제재들을 조금 용량을 또 맞춰서 드셔보시고 조금 좀 나아졌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제품에 따라서 그 효과가 굉장히 좀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문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사례는요, 굉장히 아주 짧은 기간마다 그 선생님의 어떤 삶에 대한 변화를 저에게 자세하게 보내주셔서 그 자세한 내용도 함께 공유해보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하셔야 하는 그 검사 내용, 그리고 어떤 걸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또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4월 27일, 2021년 4월 27일에 이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드시고 계시는 처방은 아주 루틴한 처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TX라고 하는 그 노란색 알약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는데 보통 처방 용량이 3알에서 6알 정도 되거든요. 이분께서 5알 정도 드시고 계셨거든요. 5알 정도 처방을 받으신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좀 급격하거나 좀 중증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께서요, 발병이 된 지는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 2021년 1월경에 약간 손가락 통증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약간 뻣뻣해진다. 그리고 동시에 손목이나 무릎에, 그다음에 어깨 통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보통은 이제 류마티스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은 관절에서부터, 손가락 마디 이런 관절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이 아프다든가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확산돼가는 양상을 보인다면 이 선생님은 동시에 여러 가지 그 통증이 동시에 유발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으셨던 게 발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체중이 거의 한 5, 6kg 정도, 한 몇 개월, 한 4, 5개월 사이에 5, 6kg 정도가 체중이 빠졌고요. 그렇게 통증으로 좀 고생을 하시다가 아무래도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 같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셔서 이제 진단을 받으셨던 거예요. 진단을 받으신 지는 얼마 되시지 않으셨어요. 저하고 상담하고 하기 전 한 2주 전에 진단 받으시고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주 전 검사 결과를 제가 여쭤봤거든요. 검사표를 보내주셨어요. 4월 27일인데 ESR이 91이 나왔고요. 그 CRP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HS라고 하는 그 좀 민감하게 또 검사를 하는 CRP가 있는데 HS, CRP를 검사를 하셨는데 10이 넘었어요. 그럼 이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인가? 우리가 보통 CRP가 0.3, 0.5 이하예요. 그래서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0.1 그 이하로 나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1이 안 넘어가는 수치에서 정상 범위가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을 드시면서 MTX를 스테로이드까지 같이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조금
좀 드시기 이제 좀 용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스테로이드를 약간 줄이고 그 MTX라는 양을 또 하나를 늘리고 이렇게 좀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스테로이드 반을 줄였더니 통증이 또 급박하게 더 올라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소름 돋는 약 2알에서 1알로 줄이고 네, 그 MTX는 네, 6알까지 늘리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처방을 이제 그 전날부터 드시기 시작했는데 약이 조금 바뀌어서인지 그런지 오늘 양쪽 어깨, 팔, 손목이 어제보다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하나를 줄여서일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면역 억제제는 늘리고 스테로이드 좀 약간 줄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 반알 정도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그 증상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인데 한 알 정도도 되게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영양소 관리를 시작을 했거든요. 4일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약사님, 어제부터 한두 가지 아침에 좋아졌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좋고 한두 가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호전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길래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빨리 반응하다니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보통은 최소 일주일 정도는 지나면서 약간의 반응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변화에 대한 피드백 주시면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보내드리고 이제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더 많이 아파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한 일주일 사이에는 잘 모르시겠다는 분이 대부분이신데 한 일주일 정도가 또 지나면 느낌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상당 부분 계시고 실제로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아주 며칠 사이에도 오늘 컨디션이 이상하게 아침부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네, 일반적인 건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저에게 저도 긴가민가 합니다. 잘 체크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12일째입니다. 10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통증이 심했던 오른쪽 팔에, 어깨, 팔꿈치, 손목의 통증은 거의 줄었고 새벽에 통증과 함께 오른쪽 팔꿈치를 좌우로 돌리면 모래 비비는 소리같이 뼈가 어스러지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났었는데 9일, 10일째부터 그 소리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불편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이것저것을 나도 모르게 들고 만지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여전히 손가락은 좀 뻑뻑하지만 전과 같이 아주 불편한 상태는 아니고 왼손으로 스트레칭을 좀 무리해서 누르더라도 견딜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양쪽 무릎은 아침에 다소 불편은 있지만 힘을 주고 뻗으면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걸음 걷기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몸도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전거를 15분, 30분 정도 매일 타는 거를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직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딘가를 다쳐서 재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 뻣뻣해진 관절을 움직여야 되는 치료를 하시는 분이라면 걷기 운동 그리고 자전거 운동 이런 것들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요거는 많이 써서 생기셨거나 어디가 다쳐서 생기신 게 아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면역세포가 내 관절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전쟁 장소를 무리하게 자극하거나 이런 건 좋지 않다고 봐서요. 저는 지금은 자전거 타기는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13일째 피검사 결과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ESR이 90일이 나왔었는데요. 5월 25일이거든요. 정확하게 한 며칠이죠? 한 2주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ESR이 25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컴퓨터 그 의사 선생님 사진을 그대로 그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CRP가 2.5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급격한 수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약사님, 오늘 피검사 결과입니다. 홈피 앱에서 보라고 하길래 제가 진료 화면을 찍어 왔습니다. 수치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엄청 좋아져 정상 수치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의사 처방은 지금 약을 한 달 더 먹으면 더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한 달 후에 와서 검사하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약을 줄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2주 전에 이 검사하기 90일이 나왔을 때 그때는요, 그 스테로이드를 하나를 줄이고 면역제 하나를 늘리고 나서 처음에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양소를 시작했다고 하셨던 그 시점이 ESR이 91이 나왔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지 못한 그 90일이 나오기 전 수치가 있나 봐요. 그런데 두 번째 검사한 수치가 90일이 나왔고 지금 25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ESR 수치가 너무 빨리 떨어진 지금 상황이고요. 물론 약물 지금 드시고 계시고요. 그 전에도 그 전처방도 약물을 2주 동안 복용을 하신 상태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의 그런 영양소의 효과가 이렇게까지 높을 것이냐,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시간이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14일째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14일째, 약사님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컨디션이 어제보다 못합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하고 있어요. 제가 좀 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타실만 하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자전거는 아직 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운동은 많이 좋아지시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0일째 또 연락을 주셨어요. 네. 오늘 20일째입니다. 그저께와 어제는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에서 7시간 잠을 잤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한 번 화장실 다녀오고 아침까지 잤습니다.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증 상황은 지난번 이후로 더욱 좋아지고 오늘 아침에는 오른손 손가락이 뻣뻣함이 많이 좋아져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무릎도 의식이 안 갈 정도로 편해졌습니다. 지난번 요거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대. 제가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관리를 해드리다 보면 주 어떤 목적인 그런 질병 외에 또 다른 불편함들을 또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은 빼겠습니다. 네. 제가 이 약을 드시면서 그 병원 약을 드시면서 속 쓰린지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속 쓰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제 드시고 나서 소화도 잘 되고 괜찮으시다고 하셔서 그 판토록이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유산을 억제시키는 약물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아주 루틴하게 드시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이 쓰릴까 봐 그러는데 사실 영양소로 관리가 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아침 공복에 드시는 유산 억제제는 괜찮으시면 빼고 드셔도 되는지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산 억제제가 마치 유산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서 위장 영양제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실제로 유산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안 드셨을 때 불편하시면 당연히 드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뺄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약들은 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사님, 이제 내일이면 한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기복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통증은 없으며 무릎 부종도 없습니다. 단 아침에 일어날 때는 괜찮은데 일어나서 그 이후 오전에는 오른손과 손가락에 조금 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손가락에 뻣뻣함이 있으나 통증은 없고 다소 불편합니다. 무릎은 앉았다 일어날 때 다소 불편은 있으나 걸을 때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편안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검사가 있는데 그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고기 섭취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견해로는요, 음식에 대해서 자가 면역질환 좀 주의해야 될 질병은 천식과 아토피. 네. 이 두 환자분들은 정말 음식이 굉장히 예민한 질환이거든요. 그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그 음식 알러지와의 그런 관계에는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그 때문에 조직에서 염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물론 고기 섭취도 고용량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겠죠. 그런데 고기를 전혀 드시지 않고 그 에너지원을 모두 탄수화물 쪽으로 이동해 간다면 그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께 골고루 드셔라. 고기를 특별히 제한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기 섭취를 제한하는 건 아닌데 다량의 고기 섭취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은 최소 서너 달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참 길죠. 네, 그리고 또 40일 또 만에 또 연락을 주셨어요. 약사님, 이제 4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태는 많이 양호합니다. 통증은 없으며 양팔, 무릎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릎과 오른손 손가락 정도가 온전한 정도와 비교해서 다소 불편한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피검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피검사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ESR 수치가 2가 나왔습니다. ESR 2면요, 그냥 정상인의 수치예요. 물론 지금 이 선생님은 스테로이드도 소량을 드시고 계시고요. 네, MTX도 드시고 계시고 소염진탱도 드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똑같이 약을 복용을 하셨을 때 그 수치가 그렇게 변동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급격하게 2까지 아주 정상 범위까지 훅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CRP가 0.3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을 똑같이 병원 약을 드시면서 영양소 치료 시작과 함께 변화를 보면요. ESR 91, 그리고 25, 2 이렇게 세 단계로 떨어졌고요. CRP가 10.02, 2.59, 0.32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번에는 스테로이드 반알로 줄이고 다른 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괜찮으면 스테로이드는 완전히 끊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스테로이드를 끊고 다른 약은 1년 정도 복용하고 이상이 없으면 완전히 약을 끊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분이 어떤 영양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은 정말 약물 반응성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서 제 생각에는 1년까지는 또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모두 약사님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심신이 너무 다운돼 있었는데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증이 감소되고 이거 자극적인 증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통증이라는 건 아주 좀 주관적인 거라서 제가 어느 정도 좋아져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통증을 10부터 8, 7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실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몸이 정말 안 아프고 이제 예전에 못했던 행동을 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자주 병원에 가셔서 ESR이나 CRP를 검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신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시는 선생님께 정말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면서 이분이 정말 완치되는 그날까지 좀 함께 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차후에 어떤 차도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 또 다시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께 좀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좀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